네, 그럼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가 나날에서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신문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비도 오는데 마치 여름편에 한 장면이 좀 생각나는 듯한 또 날씨 연상케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영화 부디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GV도 재밌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입니다. 저도 여행가전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재밌는 감상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한바탕 다 같이 여행을 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오감을 충족하는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해변과 그리고 설국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분이었고 마치 밤새 쌓인 눈을 손으로 감촉하는 듯한 그리고 폭풍과 경랑을 직접 피부로 맞는 듯한 그런 굉장히 생생한 체험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부터.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영화를 보게 돼서 처음에는 영화의 언어를 좀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영화는 참 자연에 가까운 영화구나.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영화 안에서 자기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말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적인 영화라고 말해주셨는데 시라는 게 언어를 가지고 이 시 안에서 하나의 형태와 어떤 랭귀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일상에서 시적인 순간을 찾아내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 속에 여름과 겨울 그리고 이제 쌍둥이 동생, 죽은 은사 뒤에 바로 쌍둥이 동생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름편에도 죽어있는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겨울편에서는 또 얼어있는 잉어가 등장하면서 약간 대구를 이루는 한 쌍의 어떤 메타포 같은 그런 시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촬영하면서도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예감과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도 이런 체험과 오감과 시적인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 대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제 이야기처럼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본가 2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그 장면이죠. 그 대학 강당신에서의 대사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이제 되었었던 장면이었었어요. 이제 그 장면도 영화 GV를 이제 했던 장면이고, 이제 질문을 받고,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이제 답변을 이제 하는데 그 대사에 이제 확 꽂혔었던. 그리고 저는 대본을 보면서 감독님이 무엇을 표현을 하고 싶은지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게 굉장히 전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감도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 이 세계관이 구현이 될지, 그리고 트게 요시하루라는 그 만화가 특유의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미야케 감독님 식으로 또 소화를 시키고 또 감독님의 영화로서 탄생이 될지 좀 많이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원작의 기본적인 틀은 놓치지 않되 감독님 그 특유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그 거리감이 지켜진 게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고, 특히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장면 중에 이제 꼽는 게 엔딩 장면인데요. 그 장면은 원래는 삭제된 씬이었고 원래 대본에 있다가 한번 누락이 되었다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감독님께 촬영 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서 건의를 드려서 그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을 걷는 각본가의 모습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감독님께서 그걸 좀 참작을 해주셔서 이제 찍게 되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촬영 당시에는 굉장히 좀 몸짓이 사실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길이 그 장면을 이제 촬영하는 장소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몸짓이 살짝 약간 찰리 채플린 같이 좀 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장면이 이제 완성된 장면을 보니까 이 영화를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적인 어떤 함축적인 그런 장면으로 좀 다시 재탄생되는 걸 보면서 감독님의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놀랬었고 굉장히 이렇게 촬영할 때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촬영했던 장면이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게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재탄생된 게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던. 그리고 저에게도 이 영화는 관객으로서도 그리고 배우로서도 좀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던 어떠한 하나의 체험이 되어주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시사회 때 그 포스터에 나온 이 장면이잖아요. 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앉아서 한 20분 정도 영화 상영되길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간 기분이 들고 약간 힐링 기분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여기 이번에 신민경 씨가 없으면 강원도랑 똑같은데? 이게 설악산 똑같지 않나요? 이게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들고 왜 내가 눈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어깨가 너무 축 처져 있잖아요. 아까 이제 무스꽝스럽게 걷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은경 씨의 걸음걸이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 걸음걸이가 죄송하지만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자연스러워. 근데 저는 이 영화의 특징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풍경에서 이 사람은 부자연스러운데 이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걸음걸이를 다른 사람처럼 걷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것처럼 능숙하게 걷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발 한 발을 처음 걷는 발처럼 한 발짝 한 발짝을 걷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내가 늘 나처럼 있기 때문에 이 걸음 하나도 되게 자기 자신처럼 걸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경 씨가 캐스팅된 게 이런 이유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 이거를 연기할 수 없잖아요. 이 걸음걸이를.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엄청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건데 부자연의 자연으로 와야만 되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보지 않았는데도 끝을 또 캐릭터를 인상하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엔딩이었어요. 저도 다양한 포스터 중에 이 포스터가 가장 시적이고 이 영화를 함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은경 배우님께서 쇼 감독님께 이 장면을 살리자고 제안하신 게 진짜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린 속에서 꽤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저 멀어지는 뒷모습을 비추는 게 마치 저도 여행을 마치고 어딘가로 떠나는 듯한 관객분들께도 그런 느낌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눈밭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푹푹 빠지면서 빛을 비척비척 이렇게 찰리 채플린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리고 작가님께서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실 눈밭을 되게 멀쩡하게 걷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은은한 웃음도 주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 같은 뒷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저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안 그래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극중극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서늘한 여름의 어떤 에너지와 기운을 발산하는 그 우오누마 선생님 말처럼 굉장히 에로틱하고 관능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봤는데 GV 할 때 이 멋진 작품을 쓴 각본가 이가 너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다지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툭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도 덜컹하면서 쑥 빠져들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배우님께서도 이 자리 외에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슬럼프란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아마 작가님께서도 그런 슬럼프를 겪으실 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대사를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저 각본가는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약간 처음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나는 재능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각본가가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35 안쪽이고, 그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특별한 것 같아서. 왜냐면 내가 특별하게 바래서 재능이 있기를. 근데 예를 들어 나무들이 자라나면서 나는 나무로서 재능이 좀 없나? 좀 더 멋지게 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재능이 있건 없건 상관없잖아. 어쨌든 오늘 써야 되고, 못 쓰는 날 있고 잘 쓰는 날 있고, 잘 쓴 작품 있고 못 쓴 작품 있고, 또 못 쓴 작품은 또 못 쓴 작품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대로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슬럼프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냥 일단은 하루하루가 똑같은 거는 다 똑같고, 잘 되는 날 있고 못 되는 날 있지만 잘 되는 날만 있는 건 진짜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안 되는 날이 있어서 잘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사실 알게 돼요. 그냥 잘 되는 날이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고, 내가 진짜로 안 되면,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못 쓸 것 같아 하고 진짜로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정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민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다른 걸 쓰게 되겠지 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자연의 원리, 체득하는. 네,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못 써지면 뭐 할 수 없죠. 다른 직업 찾아야지. 여행을 떠나는 건 안 될까요? 그니까요. 여행 갔다 오면 또 다른 그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그쵸. 수밖에 없어. 배우님께도 이 문장이 참 울림이 깊었던 문장이죠? 이 대사. 예. 저는 뭐 여러 번 인터뷰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장면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작가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미 앞서서 영화가 시작했을 때 이 각본가 이가 각본을 쓸 때의 표정을 보면 살짝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이는 재밌는 영화로 생각을 하고 썼어요. 새통이 창문에 딱 떨어지고 그것까지 묘사가 되면 되게 웃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톤앤 매너를 저기 바닷가에 시체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런 약간 그러니까 썰렁한 코미디적인 느낌으로 뭔가 이 각본가이는 생각하고 썼는데, 막상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뭐지? 왜 이렇게 나오지?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그 감독님이 너무 삶에 만족한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 지금 각본가 이랑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각본가 이가 표현하려고 한 거를 몰라. 그리고 다른 리듬이었던 거예요. 네, 그죠. 한마디로 리듬이 서로 달랐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걸 봐도 자기 자신조차도 아사아모사한 거지. 이걸 나쁘게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근데 그치만 내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안 나왔는데,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뭔가 찜찜한 상태로 올라가는데
교수님한테서 들은 얘기는 관능적이고 에로틱하고 섹시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저것도 무슨 소릴까.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준비를 했었고, 굉장히 일본 현장에서는 항상 이제 리허설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슛을 들어가는 이제 차례가 있는데, 이 장면만큼은 리허설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슛으로 가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감독님 역을 맡은 배우의 리액션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배우가 이 뭐지? 오은우만 선생님 장례식에서 카메라 받고 자기 자식하고 사진 찍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사람 표정이었어. 그 아기가 실제 그 배우님 아들이에요. 배우님의 아기여서가지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좀 더 그 잘. 사람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 고민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결이 다른. 제가 말을 해보자면 하지만 괜찮았어 그 감독님. 이 각본가가 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저도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각본가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또 이건 원작이 있는 건지 해변의 서경이라는 아니 각본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그것도 그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해요. 그 감독의 의뢰로 맞다 그 츠게 요시하루의 만화 해변의 서경을 원작으로 각본을 썼다. 그대로 얘기. 맞아요. 그러면 각본가가 나야 돼요. 내가 만들려고 한 세계는 쓸 때 완성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각본가는 말을 쓰고 제가 봤잖아요. 앞부분에서 이 각본가는 굉장히 사실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가지고 쓰려고 할 때 손으로 만지려고 하잖아. 근데 모든 각본가는 일이 영화를 상영하고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지려고 하잖아. 이걸 나는 그래서 뭐를 만졌을까 봤더니 바닷가 여름이라고 썼어. 여름을 만지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한 거지 이 관객들이 다 그걸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욕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쓴 바닷가 여름, 그 색깔, 또 그 파도의 모습, 바람, 비,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이거는 우연에 사실 맡겨야 되고, 감독님이 만들어준 세상이 내가 쓴 정말 내가 무한대의 세상 중에 하나를 썼으면 감독님이 또 그 무한대의 가능성 중에 만든 세상이 이게 이 영화의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35살 이전이랄 때 사실 많은 영화를 쓰지 않고 많은 영화를 떠나보내지 않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되기를 너무 바랬던 거야. 근데 자기 재능 문제가 아니에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제 감독과 작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생각과 리듬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굉장히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네,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야케 감독님과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영화를 찍었던 모든 분들이 좀 뭐랄까, 못 봤던 부분이 아닐까.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왜냐면 그 영화 감독님은 저 아까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너무 운이 좋으시게도 내가 각본에 써서 쓸 수 있잖아. 이게 다 내 거야. 내 머릿속에서 한 걸 할 수 있고, 저는 주면 각본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나올지 사실 설레면서 기다리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그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주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에요. 뭔가를 쓰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고 이게 나왔을 때 결과가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게 영화 쓰고 난 다음에도 계속 좋은 작가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게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쓴 영화구나라는
그걸 받아들일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네네. 어떤 메시지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만약에 영화를 두 번째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 네. 비슷하게 어느 날 법으로 금지됐어. 여행이란 말을 제목을 쓰면 안 돼. 그러면 뭐를 넣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우연과 나날이가 는 거예요. 이 우연들, 그러니까 어떤 여행이 되게 계획된 여행이지만 사실 여행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게 우연이고 그 우연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원래 루틴들은 이제 우리가 정해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행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이 계획이 깨지길 바랍니다. 이 계획이 어떤 그렇죠. 놀라운 모습을 있길 바라면서. 근데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여행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예쁜 자연과 또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닌 일본이라는 공간과 그 이상의 원리가 있어요. 이 영화는 대체로 그 사건들이 제시되고 인물들이 제시되는 방식이 놀라움이거든요. 새로 발견한 놀라움. 보통의 영화는 극적인 원리가 관객에게 기대를 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관객이 장르라는 문법 속에서 또 이제 주연 배우의 커리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속에서 일단 지도를 가지고 들어가고 예상대로 되기를 60% 70% 이상을 바라고 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자유 속에 있는 그 20, 30% 많게는 40% 안에서 그 의외성과 어떤 황당함과 놀라움을 주는데 이 영화는 60% 70% 이상이 놀라움과 황당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처음에는 이러면서 받아들이다 나중에는 이제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계속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가 될까? 근데 단 한 번도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게 여행이었지. 내가 기대한 여행이 딱 이거였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저도 들으면서 드는 게 아무래도 초년의 예술가들은 창작자들은 작가이든 배우이든 굉장히 열정이 앞서고 자기 의도가 그대로 이제 감독 혹은 이제 관객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조금 어긋났어도 관객이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우연과 여정과 의외의 그런 결과물 속에서. 근데 시나리오 작가 이는 아직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원숙한 그런 작가는 아니었던 거고 조금 더 열정이 넘치는 초년의 작가였던 제가 볼 거죠. 때는 타고나기를 네, 더 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좋은 작가가 되거든요. 그럼요. 이런 의미에서 한 발 한 발 이야기의 어떤 골격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해서 이런 장면, 이 영화는 이런 영화에 한다라고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영화를 쓴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쓸 때 그리고 내가 그리고 결국은 어떤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작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은 그냥 하나의 성장 두 번째 과정에 작품이니까. 있는 어디로 작품이고. 나는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좋겠다고 작가로서 얘기했어요. 너무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화도 여행도 인생도 즉흥과 우연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것들로 이어져 완성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점을 작가님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짚어주신 것 같고 또 관객분들께도 새로운 감상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의 나레이션 중에서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일이 있다. 말에서 멀리 떨어져 그대로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러나 늘 어김없이 말에 붙들리고 만다. 여행이란 말에서 도망치려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저 이 얘기할 때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가 고향에서 떠나서 타지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말이라는 규범에 이제 포착이 구속이 되니까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거에 천착해 오신 또 미야케쇼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 보면 또 말 없는 어떤 소통과 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은경 배우님께서는 이런 나레이션을 직접 번역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번역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고 좀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낸 부분도 있으실지. 직접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초역을 했던 거고요. 이제 번역은 이제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다시 전문가한테 좀 맡겨서 다시 말을 좀 정리를 했는데 좀 괜히 부끄러운데 이제 원래는 나레이션이 없다가 감독님께서 이제 촬영하면서 저를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일본어를 할 때와 한국어를 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전체를 이제 어떤 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심경을 이 나레이션을 그리고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일본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기를 할 때조차도 이 말에 계속 붙들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표현을 해야 된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 그 표현에 어떨 때는 좀 집착을 했을 때도 있었고 뭐랄까 특히 일본어로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제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말의 발음이라든가 이제 악센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걸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캐릭터의 감정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물론 이 말이라는 거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베이스에 있어서. 근데 뭔가 계속 그 하나하나의 어떤 발음과 악센트에 신경 쓰고 그걸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골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조금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뭔가 연기를 하면 할수록 그 말 위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연기로 잘 녹여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그 대사가 있잖아요.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부국제 GV에서 이게 살다 보면은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순간들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질문에 이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뭔가 비로소 항상 제가 뭔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게 뭘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게 뭐랄까요? 뭔가를 막 말로써 막 표현을 한다기보다 그냥 내 안에 어떤 이미지와 심상으로서 그 느낌으로서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그것을 또 잘 표현해내는 게 어떤 앞으로 연기에서 이제 해나갈 과제 중에 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이라는 게 배우에게도 그리고 작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내레이션이 저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야기 같기도 하다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대사가 적은 영화예요. 이제 근경보다는 원경을 보여주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제 좀 더 멀리서 공기를 포착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뭔가를 느낄 때 말보다 느낌과 풍경이 먼저 우리 앞에 도착해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잘 담아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각본의 지문이 어떻게 쓰여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제 말을 연기하는 배우님의 입장도 들어봤으니 말을 쓰는 작가님의 입장에서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지문도 너무 아름답게 쓰시잖아요. 각본집을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문을 굉장히 아름답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경 배우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네, 여행과 나날의 대본의 지문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고요. 각본가 이가 걸어간다. 단상 위에 올라간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각본가한테 궁금한 게 많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볼 때 그냥 직업적으로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는 영화를 보고 한쪽으로는 그거를 시나리오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시나리오 옮겨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컷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뼈대들을 예를 들어 걸어간다는 되게 훌륭한 뼈대 기본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 하나하나가 한 방향으로 눕고 있다 라고 쓸까요? 라고 안 하죠. 나무 위로 바람이 분다라고 써요. 근데 그 씬에서 그 컷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 위로 바람이 부는 거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힘이거든요. 여기서 이 나무들을 막 바람이 불어서 누울 때 우리는 약간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냥 이 계절의 두려움, 사람보다 자연이 너무 크다. 여러 가지를 느껴요.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자연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안에 사람과의 관계들에 따라서 자연이 되게 달라 보여요. 이제 그 눈 속에 들어가서 이가 되게 낯선 곳에 있을 때 자연이 위협적으로 보일 때, 사물이 이를 다 내려다보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이가 이제 이 여관 좀 적응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자연들이 되게 다정해 보이죠. 그냥 눈 덮인 산과 나무가 표정이 다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이걸 지문으로 어떻게 쓸까요? 그다음에 눈 덮인 나무. 라고는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영화들은 이렇게 쓸 때 제가 지문 안에 핵심을 쓸 수 있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들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데 이 영화는 정말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글로 쓸 수 없는 것들이 가장 힘이 세고,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면 이 영화가 그냥 포착하고자 하는 게 저는 그게 무의미들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의 커다란 뭐라 말할 수 없는 의미로 남는? 의미라는 건 말로 되어 있을까요? 의미가 뭘까? 의미는 저는 의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의미는 변화를 만드는 체험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기 전에는 이게 의미가 아닌데 이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하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죠. 나무들이 눕고 꽃이 맞고 있고 파도가 너무 거세서 사람을 데려가 버릴 것 같고, 그리고 이 눈이 너무 고요하고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를 다 모아놓고 보면 이 사람이 이 자연 안에서 부자연스럽다가 그리고 이제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풍경 중에 하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의미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나리오 작가 너무나 무력한 각본이고 쓸 때는 알 수 없는 일들로 알 수 없는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컷들과 대사와 또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기를,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뭔가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나 그런 매체가 줄 수 없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정말 기대하는 영화적인 것들이 어떨 때는 극장에서 진짜 봐야만 하는 영화들이 스펙타클일 때도 있고 또 자본력 그리고 배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가 주는 힘은 그런 무의미의 그 텅 빈 공간 안으로 그 시간 속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그 무의미를 즐긴다는 거, 그 허공과 그 공기를 즐긴다는 거, 이게 제일 마법 같고 놀라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각본과 연출을 미야케쇼 감독님이 같이 하셨기에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영화예요. 나레이션은 원작에는 없는 거죠. 예, 원작 안에서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제일 끝나고 이제 각본가로서 가장 혼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구조가 없다. 하나하나 보면은 리듬도 있고 뭐가가 있는데 이 여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킨 필연적인 이유가 뭘까?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GV를 제안을 주셔서 보통 같으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아니 이거 한번 다시 봐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이제 알 수 있었던 점들이 있어요. 여기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이런 이유일 거라 생각해요. 감독님이 둘 다 마음에 드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본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하신 거죠. 연결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이 장면을 넣으셨는데 마침 신은경 배우를 감독님의 놀라운 감으로 캐스팅하고 보니 이제 이 나레이션이 들어가기 너무 적당한 말을 찾는 어떤 각본가. 그리고 저는 이 감독님이 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경 씨를 택한 이유가 그거겠죠. 모국어가 아닌 말로 연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 하나하나를 그 의미 그대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사람처럼 일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걷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되게 필요하셨을 거고 그 사람이 이 영화 안으로 녹아드는 순간이 이제 이 영화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영화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들이 이 두 이야기를 필연적이라고 해야 될지 결합시키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 삶과 죽음의 에너지? 여기는 죽음 에너지와 삶의 에너지가 그 평론가 말 같다니까? 여름에선 죽음의 이미지를 좀 주고 여름에도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 각본가가 왜 오리지널을 썼을 수도 있다고 믿냐면 여기 이 각본가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청년과 여성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니까 여성을 이름을 주지 않고 여성이라고 쓰고 그 남자를 이름을 주지 않고 청년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청년과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과 청년이 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남자는 이제 여러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남자는 파도 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네, 느꼈어요. 이거는 죽음 충동. 죽는다. 그리고 이 여자는 되게 놀랍지만 저 남자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 남자가 죽는 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남자는 저는 여기서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이대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사람. 이거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새로운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온 사람. 이 여자도 사실은 되게 좀 따분해 보여요. 그 새로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여자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남자가 죽기를 너가 바닷속으로 나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저기 거기 있잖아 가봐 하면서 죽으라고 날마다 똑같은 네가 죽으라고 비슷하게 새로 태어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가 그런 삶과 죽음의 충동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닌자 영화를 쓰고 또 내가 영화를 썼는데 내 생각대로 영화가 되지 않고 이 삶에서 새로워지는 방법은 새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속에 이제 들어와서 놀랍게도 그 벤조산과 그런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뭐 질문이 뭐였는데 나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아니 너무 즐거운 질문이 아니 뭐였어? 그냥 계속 그 해주셔도 나레이션. 나레이션에서 아무튼 그 나레이션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엮은 감독님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 이거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려는 의도, 그 안에서 은경 씨가 필요했던 순간, 그리고 은경 씨 덕분에 이걸 쓰게 된 건데 아마
뭐 감독님이 나중에 덧붙이셨다고 했지만 이 나레이션을 쓰기 위해서 은경 씨를 캐스팅한 것 같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그렇죠. 사실 원작에서는 중년 남자거든요. 그 벤조산이랑 같이 먹는 그 작가가. 그런데 그러면은 겨울에 어떤 에로틱한 부분도 사라졌겠군요. 에로틱한 게 없죠. 중년 어, 남성. 네. 거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 오히려 어쩌면 성격이 있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무성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작가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저 역시 우리 배우님이 한국에서 온 이제 젊은 여성 배우시잖아요. 근데 일본의 중년 남자를 그렇게 트위스트해서 어쨌든 이건 말에 대한 우연에 대한 그런 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번갈아 나오고 이제 한국어 글씨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의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대비해서 짚어주셨던 분도 저도 동감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 충동은 항상 동시에 좀 표현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도 여름이 좀 죽음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느꼈는데 오히려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이제 굉장히 입에서 입김이 날 만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복소복 내리는 모든 걸 안아주는 듯한 흰 눈과 타닥타닥 화롯가에서 타는 불 그리고 따뜻하지만 소박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을 피우는 듯한 그런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촉감들을 느끼면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에서 오히려 삶을 느꼈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배우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촬영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일단 저도 제가 연기한 캐릭터하고 좀 비슷하게 여행을 잘 안 다니는 거든요. 제가 여행을 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촬영한 지역도 저도 처음 가본 곳이고 그래서 뭔가 저도 이 캐릭터에 좀 기대어서 한번 좀 여행을 떠나보자라는 기분으로 촬영에 좀 임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느끼는 생경함들을 그냥 필터 없이 고지고대로 좀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뭐랄까요? 아까 항상 여행을 가면 무언가를 내가 봐야 되고 느껴야 된다라는 그게 좀 저는 피로도가 많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만으로도 좀 지치는데 그냥 한 집에서 며칠 쉬면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좀 일관했다가 이번에 이 작품을 만나면서 그 대사에서도 아마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했니? 이렇게 여기 와서 뭐 했어요? 이랬는데 그냥 강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니야. 거기 킬포는 강물도 보고 하고 문장이 안 끝나고 거기서 끊어버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네, 문장이 안 끝나니까 살짝 기다려보잖아요. 강물도 보고 또 뭐 했을까? 근데 없어. 그죠. 제가 빨리 얘기하느라고 지금 그 많은 그 텀을 좀 줄였었는데 네 그죠. 거기 술관도 가고 온천도 가고 네.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뭐 했냐 이래서 강을 이렇게 보고 네 좋았어요. 뭐 이게 저 여행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자리에서 당장 느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정말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것 자체부터가 경험의 시작이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느끼게 된 순간이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여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좀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침 관객분들께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관객분께서는 영화에서 말에 갇힌다, 일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느끼셨고 이제 그러면 배우님과 작가님께서는
이런 일상이 되는 상태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우연과 여행의 즉흥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선호하시는지가 궁금하시다고.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하루하루 진짜 똑같이 살아요. 아침도 똑같은 걸로 먹고 똑같은 식당에 한 2주 정도 쭉 갈 수 있고 다 똑같이 사는데 나머지 부분이 다 예상치 못한 게 아니면 좀 지루해. 예를 들어 시나리오 쓰는 거는 이렇게 시놉시스 써놓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쓰면 너무 재미없고 그리고 누가 예상치 못한 제안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그럼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래서 늘 하루하루 너무 그러니까 옷도 되게 똑같이 입거든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거 먹는데 그냥 그런 게 나머지가 다르기를 바라는 약간 주술적인 건가 봐요. 근데 우리 겨울 그거 얘기 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네. 맞아요. 네. 겨울 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너무 흐뭇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웃기고 너무 저 웃기죠. 시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솔직히 진짜 창피할 정도로 너무 크게 웃었어요. 저도 근데 웃었어요. 그게 이거를 조그맣게 웃어야지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그 전에 먼저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 왜 웃겼지 하고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웃김의 원리를 저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좀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시나리오 쓸 때 안 웃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김의 원리가 뭘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제 추구미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웃기고 싶어하는 형태가 약간 이런 거였구나. 근데 안 된 이유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웃김의 원리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웃김은 웃는 사람은 억지로 웃게 할 수 없다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은 제가 아까 웃음을 못 참아서 너무 크게 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자발적으로 웃어야 돼. 마치 재채기처럼 웃음이 확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웃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웃는 상태로 이렇게 긴장감이 이렇게 쌓여서 웃을 수밖에 없어. 약간 이 상태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정말 기침하듯이 이렇게 소리내서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여관에 딱 갔어요. 이가 이제 예약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지도를 받고 여관에 가서 진짜 산적 같은 아저씨가 뭐야 너 손님이야. 근데 그 다음 컷에서 이제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앉아있잖아요. 이는 마치 이 주인 아저씨가 손님처럼 차 마시고 있고 이는 너무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오늘 밤에 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방금 지나온 현실. 나는 모든 곳에 다녀봤지만 예약을 받아주지 않고 오늘 밤 나는 이거를 여기서 자야 된다는 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고 한숨을 딱 쉬는데 그 입김이 하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웃겼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너무 추워. 근데 이게 너무 추운데 진짜 제가 그 순간 이 영화는 진짜 대단하다. 온도로도 웃길 수 있구나. 왜냐면 이게 웃긴 이유는 영화가 따뜻하잖아. 근데 이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이는 오늘 밤에 여기서 자야 되는데 근데 윤경 씨의 진짜 코미디 배우로서의 재능력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웃기게 해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그 배우가 너무 추워 이런 얼굴이었으면 안 웃겨요. 멀뚱멀뚱하죠. 이는 근데 추위와 괜찮아. 여기서 자야 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추위가 싸우고 있어서 추위에 지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웃긴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 추위에 지지 않겠다. 그 진지함이. 그래서 일단 거기서 웃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웃겼지?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그 전에 그 지도가 웃기잖아요. 여기야? 근데 이제 천천히 이것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기 하고 놀라면 안 돼. 너는 나는 외국인이니까 잘 모르지만 넌 되게 일상적인 거 여기요?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바라보다 모자도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소리내서 웃진 않거든요. 그때 이 긴장들이 이거 웃긴데 하다가 쌓이는 포인트 정립된 걸 딱 찾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때
그때 그 하얀 입김이었고 그렇게 웃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해도 이제 다 웃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가 두 번째로 웃었던 순간은 자라고 저도 그때 많이 그러니까 알아서 웃었어요. 편하게 자요. 하나도 안 편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편안한 웃는 대화로 가요. 이제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컷의 어떤 리듬으로 되게 웃기는데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이 사람은 이 주인은 너무 편하고 불편하고 예를 들면 여관 주인이 코를 골고 그 다음 컷이 우리는 웃길 거라고 미리 웃길 준비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는 그 다음 컷이 뭔지 알거든요. 여관 주인이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못 자는 이겠지? 그런 게 너무 웃긴데 이 리듬들이 만들어내는 그거를 은경 씨가 정말 못 자는 진지한 얼굴이어야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인 사람의 진지함, 지지 않겠다는 진지함 이게 없는 배우면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면 이 배우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이 그렇다고 믿지 못하면 안 웃기거든요. 그걸 너무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트위터나 뭐 이런 SNS 상에서도 그런 피드백이 정말 많았어요. 맞다, 심은경 배우는 코미디가 되는 배우였지.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벤조 씨가 코를 고는 순간부터 이제 참을 수 없이 웃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받아주는 은경 씨의 리액션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일 웃겼던 순간이 제가 계속 그 얘기해서 나가면서 제일 웃겼던 대사 뭐야? 왜냐면 제가 너무 웃겼던 대사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제일 웃겼던 대사 뭐냐면 벤조 씨가 그것도 이제 컷과 이런 걸로 되게 웃긴 건데 이제 차를 이렇게 딱 주면서 그러니까 각본을 쓰려면 스토리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안 웃기나? 일단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벤조 씨 얼굴을. 벤조 씨는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마치 저기 산에 뭐가 있어? 은씨 일상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사가 웃긴 이유는 벤조 씨는 이렇게 뭐 못질하고 뭐 고치고 하면서 계속 생각한 거잖아. 이는 지금 각본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쓰는 것일까?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을 할 끝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물을 딱 내려놓으면서. 근데 그 얼굴도 안 보이는 그게 너무 웃기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사도 웃기죠. 뭐지? 뒤에 나오는 대사. 스토리가 뭐 있어야 되나? 라고 한 다음에 스토리가 없으면 스토리가 날 그 다음에 아무튼 네, 우리 뭐 여간 이야기를 네, 써달라고 하죠. 네, 써달라고. 아무튼 거기에도 진짜 웃긴 대사인데 생각이 안 나서 뭐 이야기엔 유머가 우리 여관 있어야겠지.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때?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때 많이 또 알게 된 오니까. 거지.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한 다음에 이 각본가가 자기를 연결하고 이런 게 어떨까라는 되게 즐거운 생각 속에서 못질을 하고 톱질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저는 살면서 벤조상을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각본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각본을 쓰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나요? 같은 그 질문을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재밌는 이유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서 고기를 잡아서 먹는 사람이지만 본능적으로 각본과 스토리의 차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관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때?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내 얘기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그렇죠. 내 얘기도 네가 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거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 톱질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여관이 운명해져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욕심. 그러다가 막 거기서 과대망상까지 막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관이 번성을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사를 얼굴 하나도 클로즈업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얼굴을 알 수가 없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네. 하지 왜냐면 맙시다. 이 사람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태도기도 하고 옆모습까지밖에 못 봐요. 네. 아니면은 잘려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벤조 씨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게 네, 되죠. 맞아요. 되게 메타적인 영화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각본가 이의 창작의 고통이 좀 느껴졌다. 조용하지만 그 유머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두 분 역시 창작자로서 무엇을 표현한 예술가로서 그렇게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통에 막혀 있을 때 이제 좀 더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찾은지는 사실 않았고요. 사실 지금도 연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까 이렇게 항상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내심 이게 연기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영원히 나는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겠지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정말 이 영화가 저를 많이 좀 변화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저도 이 각본가 이와 같이 조금은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저도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이해 해석 같이 열정이 너무 많고 뭔가 계속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는 거에, 그러니까 잘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때때로 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 주었기도 했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이 주변을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어떤 여유가 내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도 오로지 나에게만 내 캐릭터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신에서 좀 힘을 줘야 되고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완급 조절을 좀 못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로소 좀 체감하게 된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이제 심은경이란 예술가는 그렇게 혹독하고 열렬하게 몰두하다가 또 영화라는 예술로서 혹독한기가 됐다. 그냥 천생 배우인 것 같고요. 작가님께서는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제 은경 씨가 하는 연기가 각본가로서 고민이라기보다는 배우의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각본가는 표정은 똑같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것은 배우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봤던 게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너무 이 걸음걸이와 어깨와 이것들이 하나하나 그 자신이 연기를 하고 밖에서 자기가 풍경의 일부가 된 것을 봤을 때 이 자연 중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 사람들과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다가 이 눈 속에 말 없는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걸 봤을 때 내가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전체 속에서 내가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봤을 때 되게 다른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 모습대로 있어도 완성되어지는 건 더 큰 전체니까. 그래서 은경 씨가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일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저도 지금 시나리오 쓸 때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질문을 정말 날마다 던지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하나 말을 써서 말의 총합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길이고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쓰면 거기에 다다를 수 있을까? 진짜처럼 내가 느낄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다다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미 갖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쓰는 과정에서 가고자 하는 곳에 내 관객들 다 어떻게 데려갈까 그런 고민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영감을 준 영화였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들, 자연이 주는 것, 그 과정이 주는 것, 시간이 주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남이 해내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이 영화 또 이야기라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가능성들에 대한 어떤 경탄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정말 저한테도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이 영화를 관통해서 여행은 곧 인생이고, 그리고 또 여행은 곧 영화고, 그 세 개는 같이 있다. 즉흥성과 우연과 이런 것들로 하나의 총체적인 예술이 되는, 그리고 은경 배우님도 그 풍경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시나리오 작가 이의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영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GV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희 관객분들과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좀 부끄러운 분들